안녕하십니까. 열대조종소의 신윤주 박사입니다. 자, 벌써 한 30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1-3강 아종의 구분 부분까지 마치고 1강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클레터스의 아종 부분은 일단 제가 아종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이유는 차차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 9개의 아종이 확립되어 있고 그 아종들은 암컷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칼라 조합에 따라서. 체구도 물론 중요하고. 문제는 수컷입니다. 수컷은 칼라에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원산지에서 직접 잡아왔거나 또는 그 개체가 분명하게 해당 아종 내에서 명확하게 순혈을 유지하며 번식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이상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국내건 해외건 이클레터스의 아종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 저건 레드사이디드네요. 저거는 뭐예요? 다 멍멍이 소리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왜? 초반에 막 섞어버렸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육 상태로 들어온 아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대부분을 대충 막 섞었습니다. 왜? 수컷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암컷은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 100%는 아니지만 웬만큼 되는데 수컷을 구분할 수 없다 보니 그냥 막 다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클레터스의 아종 구분은 무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암컷은 3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컷은 크게 오스트레일리안은 좀 길이가 긴 편입니다.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타닌바나 웨스터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나머지는 누구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일각에서는 머리의 형태, 꼬리와 몸의 비율 같은 것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다 하면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니 다른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안 나가고 사진만 나갈 텐데 쭉 보시면 서식지와 형태 그리고 학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종명이. 파푸아뉴기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에 쭉 퍼져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은 로라투스, 즉 승명 아종이죠. 이클레터스 로라투스라고 하는 승명 아종이고 그 옆에 통상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보스메리종이 나오고 있고 정확한 명칭은 보스마엘이죠. 영어로 하면 보스메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학명으로 읽는다 그러면 보스마에리가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라틴어니까. 영어는 보스메어가 되고 한국에서 보스메리라고 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체구가 크고 많은 분들이 보통 좋아하시죠. 옆에 있습니다. 비아키. 아주 작은 섬에서 나옵니다. 그 섬, 비악섬 특산이라서 비아키라는 이름이 붙었고 전체 풀네임은 이클레터스 로라투스 비아키인데 실질적으로 사육 상태에서 얘네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폴리클로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솔로몬엔시스가 나옵니다. 솔로몬 제도에 살고 있고 통상 영어는 솔로몬 아종이라고 불립니다. 차이가 거의 없죠. 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죠. 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로라투스하고 보스메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솔로몬엔시스 같은 꼬리가 노랗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리에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상 영문으로는 리델리라고 하는데 로라투스, 보스메어, 그 다음에 솔로몬엔시스 그리고 리델리까지 4개의 종은 꼬리가 노랗습니다. 하나의 그룹이죠. 그런데 로라투스와 보스메어 종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덩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메어 종이 꼬리가 조금 더 노란 편입니다. 앞가슴은 다 파랗고 그럼 이제 한 덩어리가 구분이 됐죠. 꼬리가 노란데 앞가슴이 보라색 계열이면 일단 로라투스나 보스메어 종 계통이 되고 그 중에 체구가 작으면 로라투스, 크면 보스메어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꼬리가 노란데 앞가슴이 파란색이면 솔로몬엔시스가 됩니다. 꼬리가 노란데 앞가슴이 아무것도 없이 다 빨가면 리델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4개가 구분됐죠. 다음에 비아키하고 폴리클로로스는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크기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꼬리는 완전히 노랗지가 않고 주황빛인데 앞가슴은 파랗고 체구가 다르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주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 실질적으로 폴리클로로스하고 차이가 없어요.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옆에 있는 아루 지역에 살고 있는 아루엔시스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아종 내의 교잡이 일어나는 거죠. 코르넬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고 꼬리에 노란색이 없다는 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 무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러분이 야생에서 야생 개체를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얘네가 다 서식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종을 특별히 따로 구분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서식지에 가면 그 아종만 있는 게 원칙이니까요. 누가 그걸 딴 데서 갖고서 풀어놓지 않는다면. 그런데 사육 상태에 있는 애들은 뭐다? 주로 일반적으로 넘어온 것들이 요라투스, 보스마에리, 그 다음에 폴리클로로스, 솔로몬세시스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육 상태로 넘어왔고 얘네들은 대부분 다 심각하게 교잡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굳이 놔두지 마시라. 그리고 굳이 큰 돈을 주고 덩치가 큰 보스마에리 종이다.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사지 마시라. 왜? 아무 의미 없는 운동이에요. 그 사이에서 어떤 아종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1-3강까지 마치고 다음은 사육과 인공 증식,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혈태조리 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저는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산타크루스 데 테네리페에 있는 로로파르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번식 시설이자 앵무새 전시 시설에서 열리는 콘페렌시아 도스미리 데세 오초, 즉 앵무새 컨퍼런스, 앵무새 올림피아로 통상 불리는데 거기에 다녀오도록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혈태조리 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